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저번에도 한번 나누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너무 이게 안타깝고 속상하기까지 해서 이 주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남끼리 서로의 기대를 갖고 만나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이제 이럴 때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에게 기대하는 게 많고 여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로 살다 보면은 그 기대를 다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커플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또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맞지 않은 걸 발견했을 때 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이지요. 이제 그렇더라도 이미 책임져야 할 아기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 행복이라든가 자기 기호 이런 것들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어찌된 세상인지 애들은 애들이고 나는 나다 이런 게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이제 과거만 해도 이게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해도 애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망나니 같은 남편이라도 여자들이 그 가정을 깨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 버텼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막 망나니 같은 남편들은 외도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악을 써도 여자들이 자 자녀를 위해서 이혼은 안 된다 하고 버텼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이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어머니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경우 여자들이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면은 좀 특이하다. 혹시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들 흔히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의 특성이 이제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애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뭔가 저 비밀이 있다. 다른 남자를 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도 눈에 안 보이고 이혼을 감행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여자가 뭐 비리가 있거나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혼을 한다기보다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에 대한 내 권리가 있다. 이런 의식이 이제 상당히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뭐가 안 맞으면은 이 친정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혼을 만약에 할라 치면은 애들을 두고 와라. 응? 애들을 데리고 오면은 네가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살려면은 애들을 두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가 나가버리고 이 아버지와 사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게 되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혼을 이제 뭐 거리낌 없이 고려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부를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부부는 안 맞게 마련이고 싸우게 마련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라. 어차피 남남이라는 얘기요. 입안에 혀도 물리는 판에 남남으로 만나서 이렇게 썩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살아야 되는 게 애들을 보라는 얘기요. 제가 이렇게 상담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버젓이 양부모가 있어도 그 속에서 애들이 엇나가는 수가 많아요. 부모가 잠시 방심을 했거나 또는 뭐 뭔가 차별을 했거나 또는 무심했거나 이러는 사이에 애들이 엇나가는데 부모가 갈라서서 홀부모 밑에서 사는 애들을 누가 그렇게 알뜰살뜰히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10중 8구 거의 애들이 탈선이 되거나 찌그러지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참으라고. 정 이혼을 해야 되겠다면은 자녀가 다 큰 다음에 하라 그래요. 자녀가 다 컸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의 어떤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때거든요.
그게 그럼 언제냐? 아마 대학교 정도는 졸업을 시켜 놓고 이혼을 해야 애가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식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요. 그 전에는 이혼을 하면 한 만큼 애들이 꺾여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번듯해 보여도 굉장히 각박하거나 인색하거나 엉뚱한 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거지를 보여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는 일찍이 부모가 이혼을 했고 또 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각자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죽고 엄마는 엄마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인척 손에 의해서 크는데 이 큰언니는 얼마나 성격이 강팍한지 그 남편이 견딜 수가 없고 애들도 그 엄마의 그 강팍한 성격 때문에 애들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동생은 어찌나 자기 관리를 못하고 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리고 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번번이 남자에게 차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찌그러진 삶을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들이 인물은 다 번듯한데도 20, 30년 뒤에 그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엉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모가 그러면 이혼을 안 해야 그나마 애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애들이 반듯하게 자라려면은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애들이 반듯하게 자라느냐. 그래서 제가 묻길래 그랬어요. 일단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애들이 바깥에 가서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그런 위축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부모가 이제 애들이 곱게 자라려면은 뭔가 부모가 이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거를 해내야 된다. 여보란 뜻이 커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를 자녀에게 퍼부으면은 그 무게에 치여서 이 애가 또 올곧게 자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애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덜 한다는 얘기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내가 그만큼 너에게 헌신했다. 뭐 이런 유세를 자꾸 보이게 마련인가 봐요. 또 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려면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부모가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 부모가 뭐 너무 바빠서 또는 이혼을 해서 또 멀리 떨어져서 이런 즉각적인 보호 또는 해소를 못 시켜줄 경우에는 애들이 또 그대로 골병 들지요. 또 애들이 뭔가 원할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도 가져야 되고 또 이 애들이 뭔 모르고 엉뚱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고구정령하게 그런 것들도 이게 막아줘야 되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라는 이런 울타리가 있어서 이 자녀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이제 애들이 반듯하게 큰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 질문을 했던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부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함께 살아도 자녀에게 그런 좋은 조건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같이 살아서 상처를 주나 헤어지는 상처를 주나 그게 그거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라는 거는 그렇게 자녀하고 흥정하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 응? 이 애들이 이게 부모가 함께 살면서 서로 으르렁거려서 뭔가 조금 편편치 않더라도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덜 꺾인다. 즉 결손가정이
아니라는 식으로다가 속으로다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혼했을 때는 애들이 결손 가정의 아이라는 거에서 이미 팍 꺾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응? 폭력 또는 뭐 도박 또는 마약 중독 이런 아주 이게 심대한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애들을 위해서 좀 버티는 거 그게 어머니다. 또 그게 아버지다. 응?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 자기를 헌신해서라도 이 누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책임감인데 그것이 당신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게 흔한 거라 하더라도 그거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고 자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제가 자꾸 사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을 다하시고 정 헤어지고 싶으면은 애들이 다 큰 다음에 그때 헤어지셔서 떳떳하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는 것은 거의 자녀를 유기하는 것 같은 죄이니까 그거를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이 잔소리가 많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희생자가 덜 나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당부드립니다.